상속세 결국 개편이 하나도 안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상속세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상속세 결국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이 없다라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대한 기획재정부 자료가 이미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영상을 허겁지겁 이제 갈 건다고 와가지고 찍어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결국은 정부안은 다 부결됐습니다. 일부 통과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추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속세 결국 일원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하겠다. 최고세율 30억 원 초과하면 50%나 내야 되는데 이 세금 부분 사실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상속재산에서 반토막이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너무 부자감세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편이 돼버리면 많은 세금에 이제 일실이 되고, 그리고 사실 진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몇 분의 피상속인 분들이 내는 상속세 재원이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수 결손이 나는 상황에서 좀 개편은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저 과표 구간 말 그대로 상속세랑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 원까지는 10% 세율인데 이거를 2억 원까지 늘려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많은 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중산층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거는 개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부 아닌데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슬퍼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자녀 1인당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막 통계를 냈었잖아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15억 원 이상. 사실 기초공제까지 하면 17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결국은 현행 유지 5천만 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적용받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왜냐? 자녀가 그러면 7분이 넘어야 일괄공제 5억 원보다 5천만 원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 7분이신 분 혹시 집에서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상속세 하면 100건 중에 1분 정도가 7분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로 혜택을 보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도 결국은 안 돼서 현행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계엄령 터지고 나서 다양한 시국이 어지러운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 채널에는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계엄령 되고 나서 상속세 망했습니다 라는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3만 이상이 나왔어요. 제 조그만 채널에서 3만이면 상당히 큰 편인데 오늘도 거기에 막 댓글이 달려서 상속세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좀 검색을 해보시면 민주당 측에서도 결국은 이제 공제를 올려야 된다라는 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를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임광현 국회의원님 등 13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이미 국회에 이제 올렸었어요. 언제 올렸었냐면 심사정보가 보니까 회부를 한 게 8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회 정기회에서 전체 회의 같은 경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상정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저는 이제 입법정보에서 살펴봤어요. 소관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회의를 한 게 11월 22일이에요. 그때 상정이 됐었는데 확정이 계속 되진 않았죠. 왜냐면 정부안 여당, 야당이 결국 이제 안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런 시국이 좀 뒤숭숭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말 그대로 이제 투표수가 이게 많잖아요. 정족수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좀 통과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로 했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의원 번호도 뭐 3099번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 이유 보시게 되면은 이유가 다 적혀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말했던 거 전부 다 민주당 측에서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도 무조건 안 해주겠다는 의견이 아니라 정부안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부자감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가 없다. 근데 일부라도 해줄 수 있을 법한데 그 부분이 좀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볼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 건지도 말씀드려볼 건데,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 수는 과세 대상자 비중이 2.9%였는데 2023년에 무려 15%나 됐다. 그리고 피상속인 과세 대상 비중이 1.4%에서 6.82%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부 고액자산가만 내던 게 이제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이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이 일종의 재산분할 성격이니까 해당 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한다. 그래서 우리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조정하자. 근데 아쉽게도 이제 대한민국은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배우자 공제랑 일괄 공제를 이제 가액을 좀 더 높여주겠다라는 의견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 공제랑 배우자 공제 금액이 1996년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세법 개정 당시 5억 원으로 설정된 이후에 28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중산층의 자산 가격은 물가 상승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 공제 금액을 적용을 해야 된다. 경제 사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도 넓기 때문에 이 상속세 일괄 공제를 기존의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으로 상향을 하자. 그리고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이거를 지금 얘기 많이 나누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국회법에 따라서 25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고, 이 법이 혹시나 통과가 되면 여기 부칙을 적어놨습니다. 시행일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안은 어쨌든 부결이 됐지만 사실 정부안을 내기엔 좀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분들은 이제 그게 가능해요. 10명 이상이면 바로 발의가 가능하고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편안이라도 저는 이제 통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당과 야당이 합리적인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투세도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도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속세는 지금 부결이 났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일괄공제 5억 원이 이제 8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10억 원 되는 거, 당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하나 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올리자면, 최저 과세 표준 기간 1억 원까지 10%인 거를 2억 원까지 10%로 해주는 것도 좀 통과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사실 지금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그 부분은 적혀 있지 않아서 이걸 추가적으로 입법이 좀 발의가 되면은 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찌되었던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엄령 됐는데 나라가 지금 이 꼴인데 지금 뭐 상속세 이것만 따지고 있을 때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의견도 많잖아요. 계엄령이 일어나도 대한민국 사회는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군부적으로 뭐 돌아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댓글들도 달려 있어서 결국 현실적으로 내가 마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반박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은 25년도에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거라고 정말 거의 반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강의 갈 때마다 말씀드렸고, 오늘 강의에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고요.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바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